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 오정곤 기자가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전문가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의 설명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보니까 공유형 모기지를 확대한다는 게 제일 오늘 골자 중심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확대입니다. 예. 얼마 전에 시범 사업을 했었을 때 5,000호 정도 우리은행에서 모집을 했는데요. 예. 거의 54분 만에 마감이 되기도 했었고요. 54분 만에. 그중에 2,276명 정도가 실제 대출을 받았는데 예. 80% 정도는 전세를 살고 있다가 내 집 마련으로 전환하는 수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에서 매매로 수요 전환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근거에는 1~2% 저금리로 최장 2억 원 한도 내에서 20년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모른 손실에 관련된 부담도 집주인과 금융권이 나눠줘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번에 12월 9일부터 한 2조 원 예산으로 약 15,000호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예. 대출이 소모될 때까지는 계속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세금 정도를 손에 쥔 실수요자들의 구매 수요 전환에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전세 매물 부족한 지역에서는 좀 효과를 발휘할 텐데요. 서울하고 수도권 6대 광역시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건이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의 주택이기 때문에 네. 전국에 해당되는 주택이 한 400만 호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지난 5,000호에서 떨어지셨던 분들이 이번에 다시 도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5,000가구라고 하는데 네. 그 정도면은 전체 주택 경기를 올리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최근에 실수요자의 움직임 자체가 네. 세제 혜택과 함께 정부가 공급하는 저리의 금융 대책 이런 것들을 등에 업고 전세금 정도를 쥔 실수요자들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예. 시장의 저가 급매물이라든지 또는 전세 매물이 부족해서 오히려 전세로 갈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아예 내 집 마련을 돌아서자 이런 실수요 목적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공급이 많은 지역, 중대형 지역 그리고 대출을 많이 끼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 시장으로 이전이 쉽지 않고요. 또 요즘에 집값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도 아직까지는 시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되더라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실수요자 위주로 구매 수요 전환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여야 협상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잘 될 것 같은 분위기라고는 하는데 네. 어쨌건 지금 부동산 대책 그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 대책은 법안 통과 안 돼도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법 바꿔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한 100조 정도 되는 정부의 국민주택 기금을 활용해서 저리 대출을 한다든지 또는 장기 수익형 공유형 모기지 상품 대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정부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예. 요즘 8.28 대책 나오고 나서 9, 10월 주택가격 반짝했지만 정부의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입법, 특히 다주택 장도세 중과 폐지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부분 완화,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고 특히 취득세 바꿔야 할 수 있는 거군요.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도 지연되면서 요즘에 거래량이나 가격에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좀 냉각되는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주고 또 실수요자가 구매 시장으로 들어서고 전월세 시장도 일정 부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내놨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행 안 되고 있는 것들은 그건 다 법 바꿔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주택법이라든지 지방세법이라든지 관련한 법을 다 바꿔야 됩니다. 예. 목돈 안 드는 전세 이것도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이 부분 네. 보완 대책도 나왔다면서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특히 목돈 안 드는 전세 주택 같은 경우는 대선 공약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집주인 담보대출로 불리는 목돈 안 드는 전세 1이 있고 또 전세 2가 있는데요. 목돈 안 드는 전세 1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지 않고 예.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이자를 세입자에게 내도록 하는 것인데 예. 사실 시장에 전세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 불편을 감당하고 대출을 받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제도 시행 이후에 한 2건 정도만 처리됐다고 하니까 거의 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목돈한다는 전세 2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넘기고 예. 시장에서는 저리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그 금리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이번에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시장에서 이제 깡통 주택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뭐냐면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많이 받을 경우 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데요. 이번에 그 목돈한다는 전세 2에 대주보의 전세 보증금 반환 상품을 합쳐서 전세 안심 대출을 내는 것입니다. 대주보가 뭡니까? 대한주택 보증을 뜻합니다. 그래서 금리 수준이 오히려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한 3.7%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네. 거기에 요즘 깡통전세 문제 벗어날 수 있도록 반환 보증까지 해주니까 예. 사실 수도권에서는 한 3억 원 이하의 대상주택, 지방에서는 2억 원 이하의 대상주택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으로 제도의 수혜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금리도 낮고 또 반환도 확실히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수요층이 오히려 전세 시장에 더 머물면서 그 해당 구간에 되는 전세 시장은 매물 부족이나 가격 급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의 명과 암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행복주택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행복주택 같은 경우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정부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도 시행에 사업 추진의 난항을 겪으면서 네. 뭐 공급의 축소, 제도의 개선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뭐 여기에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또는 오피스텔 같은 공급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정부의 네. 입장에서는 공급을 줄여도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한 2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6만 원 정도 줄이고요. 대신 뭐 주거환경 개선 지역, 뉴타운 해제지 이런 지역에 추가 공급은 한다고 하는데 예. 결국에는 수요층들이 원하는 또 1, 2인 가구가 많이 있는 수도권에 공급해야 사실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또 정부의 재원 마련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실효성을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목돈 안 드는 전세, 행복주택이 일단 해보니까 큰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한 건데, 뭐 공약이었어도 실제 해보니까 안 되면은 빨리 수정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봐야 현명한 되겠죠. 것이겠죠. 자, 계속해서 좀 보완 수정하면서 좀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